그러니까 이게 또 얘기하지만 내가 어디서 장사를 해. 우리가 조선 때 뭐 시전이라 그러나요? 근데 여기서 오더니 야, 너 관리해 줄게. 연 회비네. 그럼 니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게. 회비 저 몇 년이야? 26년째 내고 있어요. 근데 뭘 해줬을까? 얘네들이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제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뭐 돈도 내고 뭐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PD라고 뭘 해. 그거 안 하면은 자기가 정지래. 그럼 나 해야지. 정지 먹을 수 없잖아. 먹고 살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우리나라 너무 관리가 많아. 예,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보안관입니다. 예, 오늘 같이 얘기하고 고민할 주제가, 원래 토목과 건축이 하나인 걸 아시나요? 뭐,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 토목과 건축은 원래 하나인데, 그쵸? 원래 저 토목하고 건축이란 말은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있는데 여하튼 해외에서 저희들이 어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쉽게 뭐 건설 계통에 있는 엔지니어나 시빌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왔고 이거를 정확히 알고자 우리나라에서 괜히 그 시빌이 토목가라고 현재 돼 있는데 꼭 이거가 아니고 그쵸 원래는 이거였는데 현재는 우리가 좀 구분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 엔지니어에 대한 정확히 좀 알아야 될 거가 지금 그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 재발되는 사고가 맨날 재발 뭐 방지 대책 이렇게 자꾸 머리 이제 고민해가지고 대책을 내놓는데 저희들이 어떤 뭐 법이 없냐, 관련법이 없냐, 뭐 제도가 없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고가, 그것도 뭐 후진국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걸 다시 한번 근본 이유가 좋은 법하고 제도는 있는데, 실제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를 하나하나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 보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정립을 한번 해보자 뭐 그렇게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꼭 이게 뭐 엔지니어 뭐 떠나가지고 근본적인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하튼 사회가 안전하고 그쵸? 누구나 행복한 어떤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 어떤 역할 분담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담당자들이 다 책임이 있지만 사실은 제 생각에는 국민들도 책임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뭐 다 같이 한번 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얘기를 한 거니까 제가 또 눈을 얘기하지만 그 뭐죠? 편파적인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있는 그대로 제가 주장하는 거가 사실일 수도 있고 팩트가 아닐 수도 있고 저의 주장일 뿐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뭐 공감 가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감 안 가지만 어쨌든 저희들 의견을 듣고 뭔가 좀 생각할 게 있는 고민거리가 있는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먼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저희들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부터 먼저 짚어보고 설명을 갈게요. 그러면은 결론부터 얘기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첫 번째 시빌 엔지니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자. 시빌 엔지니어, 시빌이라는 거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사회적인 문화 뭐 시민 여러 가지 어려운 건데 거기 안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분류하고 있는 토목과 건축공학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 토목공학이라고 치면은 묻고 답하기가 있어요. 요걸 한번 보시면은
토목공학이 뭔지, 왜 외국 애들은 그렇게 엔지니어 하는지,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변질되어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회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선진국 미국도 이미 오래전에 이제 시빌 엔지니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얘네들도 오랜 동안 이 건축사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정확히 그 100년 이상, 200년의 갈등을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코워크 또는 협업, 워킹 투게더죠.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처럼 뭐 불협화음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최소한으로 했다. 뭐 그런 거 하나 체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시빌 엔지니어가 한국말로 토목과라는 건 아니고, 저 생각에는 인프라 공학이든 좀 다시 태어나자. 그쵸? 이런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머릿속에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토목이라는 것도 이번 참에 좀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도 좀 어떻게 배제로 해서 새로운 어떤 이름, 제 생각에 인프라가 어떨까 싶은데 그건 뭐 제가 뭐 결정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건축사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었을 때 토목이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말인 것 같은데, 이제는 사회 분위기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토목과학과 건축공학이 구분이 없어져 합쳐진다면 그 뭐가 좋은데? 라고 물어봤었을 때, 뭐 제가 이제 지하철 예시로 많이 들겠지만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글로벌, 요즘 또 문제가 공대생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은 토목이나 건축이나 구분이 없어가지고 엔지니어가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굳이 저는 토목이라서 건축 몰라요, 저는 건축이라서 토목 몰라요, 뭐 그런 경우가 저도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쳐지면은 뭐가 좋을까, 그죠? 일단 기술사 분야부터 보면은 토목구조, 토목시공, 토목품질,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틀릴까요? 토목 분야 하는 사람들하고 건축 분야에서 각각의 구조, 시공, 품질이 많이 틀릴까요? 그리고 이미 기준은, 공통적인 이런 기준들은, 설계 기준들은 같이 써요. 그래서 요즘 건축사가 주장하는 게 건축구조 기술사가 너무 작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표를 봤는데 순간적으로 이게 토목과 건축이 합쳐지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엔지니어 어떤 공급의 문제를 어느 정도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보다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 관공서도 지금 토목과 건축으로 너무 나눠져 있어요. 결국은 비슷한 일인데 그 합쳐지면 효율성이 좀 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토목과 건축, 건설 관련된 어떤 기준이 유럽 또는 미국 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데 외국은 이게 없잖아요. 뭐 그런 또 모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 한번 해봤고, 하다 보니까 기술사가 너무 많아. 84개 종목인데 저희들이 말하는 인프라, 토목 분야하고 건축 분야하고 합친 거가 전체 기술사에서 58%를 차지하고, 상위 토목 분야가 35%, 건축 분야가 23%예요. 그럼 거의 뭐 몇 프로야? 이게 58% 이상이잖아요. 그 합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합쳐서 이따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10개 내로 통합을 하자. 그게 또 저희들 생각이고, 이제 하나로 이게 좀 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건축법이라는 거가 이제 구조물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 생각인 건데, 이건 설명을 좀 듣다 보면은 뭐 저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어거질 수도 있고 억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저는 있는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니까 얘기를 마저 같이 하시죠 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주장이 건축하고 토목이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일단 용어부터 한번 가볼까요? 용어부터 한번 보시면은 그 건축물이라고 그 뭐죠? 건축 학회에서 나온 건축물인데 이게 영어로 빌딩. 그런데 영어로는 structure하고 establishment인가요? 이건 내가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 건축물이 빌딩이래요. 그리고 스트럭처가 될 수가 있고 일단 정의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정의가 이건데 또 우리나라의 정의가 요번에는 부동산 용어사전을 보시면은 건축물이 스트럭처예요. 그쵸?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거가 한자로 보면은 뭐 건축, 그쵸? 뭐 건을 이제 건설할 때 건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물인데 이게 사실은 구조물이에요, 구조물. 또는 여기서 말하는 빌딩. 빌딩은 한국말로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 근데 건축이란 말이 좀 역사적으로 건축 양식 뭐 해가지고 건축이 그 고대 건축물부터 막 이집트 양식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쓴 거가 그런대로 교육적인 용어는 맞는데 현대 사회에서 어떤 법적인 용어는 조금 다시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지만 건축이라는 거는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학교에서도 말하는 용어인데 이거를 뭐 없애자는 건 아니고 현재 와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 좀 보자는 거죠. 이집트 건축 하니까 제가 구글에서 한국어를 치고 영어로 보고 영어로 치고 한국어로 해봤어요. 그럼 봐봐요. 이 영어에 대해서 한국말로 하는 것들은 우리 어떤 지식인들이 이런 영어 단어는 이게 맞아요. 왔다 갔다 뭐 했겠죠. 근데 이게 좀 혼선이 있어. 그래서 이집트 건축 하면은 Egyptian architecture. 이집트 건물은 이집트 빌딩. 제가 아까 빌딩이 그냥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영어가 1대1로 탁탁 떨어지는 건 아닌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건물이라는 거가 빌딩.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국말로 건축을 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전에 관련된 분이 건축은 컨스트럭트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올려놨어.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맞아요. 건축. 그건 아까 한문으로 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컨스트럭트도 맞아. 이게 또 틀리다는 건 아니야. 그쵸? 근데 시공도 컨스트럭션이야. 이건 동사인데 뭐 동사나 뭐 명사나. 그리고 실제로 건축공학, 토목공학을 쳐니까 아키텍처럴. 실제로 미국의 시빌 엔지니어링 안에 아키텍처럴 엔지니어도 있어요. 건축공학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거꾸로 영어로 치니까 한국말은 어떻게 되는지. 빌딩은 건물인데 컨스트럭트는 건설하다. 뭐 당연할 수가 있는데 요게 지금 뭔가 우리나라의 그 산업 사전 편찬에도 뭔가 정리할 부분이 있다.